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2월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무려 5개월째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파행 사태,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한국인 감독이냐, 외국인 감독이냐만을 두고 여론의 논란에 주목이 된 가운데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통해서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한준TV가 축구계 유력 관계자들을 통해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1순위로 추천되었다가 반려된 상황에 대해서 들은 이후에 K리그 경기 현장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 의미심장한 대목, 그 대목을 통해서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주요 발언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까지의 전체 과정과 그 이후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얼마나 학습이 된 상태인지 묻고 싶다. 협회에서 누구도 정혜성 위원장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혼자 고립되신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건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내가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할 때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계셨고 김판곤 위원장은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축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선임된 것이 벤투 감독이다. 고위급 행정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일도 만약 협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다른 선택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우리 협회에서 나보다 더 경험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온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발언은 분명히 전무이사로 일할 때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직원들과 교류했던 홍명보 감독이 특정 누군가를 지목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감독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조차 알지 못했고 그 예산을 조정할 권한도 없었죠. 결국 대한축구협회 조직 내에서 예산을 다루는 결정권자 그리고 기술 파트 최고 결정권자의 지원과 협업이 있어야만 원활한 대표팀 감독 선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 위원들과 함께 감독을 추리고 또 논의하고 축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 두 파트, 재정 파트와 기술 파트의 결정권자의 협조가 없다면 감독 선임 자체가, 이 작업 진행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정몽규 회장이 내리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정몽규 회장이 일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몽규 회장도 사실은 행정 파트의 직원인 이 두 결정권자, 각각 파트의 최고 결정권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받고 그 의견까지 듣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결정권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혜성 위원장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이유는 전력강화위원장으로 부임하던 초기부터 클린스만 감독 사퇴 이후 대표팀의 재정비를 위해 선수단 기강과 규율을 바로 세울 국내 감독을 고려한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K리그 현직 감독들이 대거 후보에 올랐죠. 이 시점에 새 시즌 개막을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 있어서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K리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K리그 팬들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표팀의 가장 좋은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미션인 정혜성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후임을 찾았던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대표팀의 재정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강과 규율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로팀에서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감독과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쪽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수와 감독 데려오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은 첼시가 브라이튼 감독을 시즌 중에 위약금 내고 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상 K리그 감독은 본인만 동의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K리그 팀은 감독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여론이나 상황들은 과거에 이 규정이 있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데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은 현재 대표팀 감독으로 최적임자를 찾는 과정에 본인의 판단이 그거라고 믿어서 간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 뭐 한국인으로 해야 된다, 뭐 어떤 밥그릇을 챙긴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것이냐면 정혜성 위원장의 개인적인 변명이 아닌 한준TV에서도 많은 축구계의 관련자와 축구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물론 전술적으로 매우 뛰어났지만 사실 클린스만 감독 체제 때처럼 선수단 내부는 제대로 단합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던 월드컵 기간 중의 사건도 있지만 벤투 감독 체제가 월드컵으로 오는 과정 속에 여러모로 대표팀 내부에 불화설도 있었고 다양한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성과를 냈는데 선수들 역시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대표팀 경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경기 중에만큼은 또 월드컵을 치를 때만큼은 그런 모든 문제를 떨쳐내고 그래도 열심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단합이 이루어졌고 내부 단합이 정말 제대로 기간 내내 이루어졌다면 16강이 아닌 더 큰 성과, 그 이상의 결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내부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점이 사실은 벤투 감독과 장기 연장 계약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아시안컵 결과를 보고 이제 연장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기간까지도 대표팀 선수단의 내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요인도 거론이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 협의를 빠르게 중단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 후임으로는 한국인 감독이 맡아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원정 16강을 이뤄내는 과정 속에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와 지지, 그리고 외국인 감독,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에 대한 선호도가 여론에도 많이 퍼졌고 선수들도 한국인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을 원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는 외국인 감독 선임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 한국인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했던 이용수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사임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 감독 선임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정몽규 회장이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만나서 맺은 인연으로 추진하게 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됐죠.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라는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선임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선수단의 규율 문제가 극단적 수준으로 자유방임적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 때문에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아시안컵 대회 기간에 시한폭탄이 돼서 터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 특히 정혜성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는 한국인 감독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1순위로 거론한 인물은 바로 홍명보 감독이었고 전력강화위원회들의 생각도 비슷했는데요. 다만 당시에 울산 HD가 피파 클럽 월드컵 참가권이 걸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중요한 경기를 진행 중이었고 또 K리그 개막을 막 앞두고 있는 상황, 동계훈련까지 홍명보 감독 체제로 진행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고 있던 가운데 대표팀 감독으로 나간다? 이것은 사실 울산 H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더더욱이나 K리그 팬들과 울산 팬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3월에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임시감독 체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때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본인도 의지를 보였어요. 임시감독으로만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협회 고위층의 반대가 시작됩니다. 왜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분위기가 감지됐고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죠. 만약 3월에 박항서 임시 체제로 진행을 하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다시 어느 시점에는 박항서 체제가 6월이나 9월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울산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홍명보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오게 되는 옵션이 살아난다면 홍명보 감독이 협회에 들어올 경우 껄끄러워할 인물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행정파트에서 일해왔던 현재의 행정파트 고위층의 몇몇 인사들이 홍명보 감독이 다시 들어올 경우 본인들이 더 이상 마음대로 협회 행정을 주도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전무이사로 일하는 동안 협회 내부에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파악을 했었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정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명보 전부이사가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감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떠난 이후에 김판곤 위원장이 정관 개정 등으로 인해 힘이 빠지고 고립시켜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이후 협회 운영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 바로 이 행정파트의 고위층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3월 임시감독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만 성공시킨다면 그대로 정식 감독까지 맡길 수 있는 황선홍 감독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을 임시감독으로 맡기지 않은 것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또 의견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력 외적인 이유로 무산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시점에는 박항서 감독으로 갈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 된다거나 혹은 박항서 감독의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려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가 됐는데 이때 역시 걱정된 것은 3월 A매치 기간에 올림픽 대표팀이 역시 올림픽 최종 예선인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의 운영이 태국과의 홈경기 무승부로 인해
일단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태국 원정을 이기기는 했지만 파리 올림픽 예선에서의 충격적인 탈락으로 인해 황선홍 감독은 A대표팀 정식 감독으로 승격은커녕 올림픽 대표팀 감독직까지도 불명예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인 감독으로는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 확산이 됐고 협회 내부에서 외국인 감독 검토 작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먼저 우선순위로 꼽혔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시마시 감독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나 면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1순위가 됐던 제시마시 감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전력강화위원회 1순위 보고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추천한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의 존재가 부상하게 되는데요. 지난 3월 말에 내한에서 천안축구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정몽규 회장 및 협회 행정파트의 고위층 인사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을 만나서 감독 후보로 그레이엄 아놀드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기본적으로 히딩크 감독이 추천을 했으니까 믿고 이 아놀드 감독을 선호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중심이 된 전력강화위원회는 냉정한 후보자 평가 과정에서 아놀드를 후순위로 배제했고 제시마시를 1순위로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 협상을 담당하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파트의 결정권자 쪽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제시마시 감독과의 협상이 깨졌다라고 발표했고 실제로 제시마시 감독은 캐나다 축구협회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캐나다 축구협회와 계약한 마시 감독의 연봉 수준은 협회에서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도 좀 추진을 하고 끌어온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크게 무리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왜 그 얼마 되지 않는 차이로 이걸 결렬시켰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 아놀드의 존재를 모두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시를 무산시킨 것이 아놀드 감독으로 선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겠냐는 의심과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저희가 그 마시 감독과의 최종 협상 상황을 지켜보거나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어떤 금액 차이가 있었는지 솔직히 저희도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얘기들이 의심과 추측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이유는 김도훈 감독 임시체제로 진행한 이후 6월 말과 7월 초까지도 다시 감독 후보자 리스트를 추릴 때 전력강화위원회는 거듭해서 평가 과정에서 후순위로 배제했던 이 아놀드 감독이 계속해서 고위 인사의 추천으로 인해 후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7월 초까지 국내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놀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야 그 이름이 드러난 배경은 아놀드 감독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이제야 살펴보려고 움직인 거예요. 스포츠 서울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검은손이라는 제목하에 히딩크 감독이 아놀드 감독과 같은 에이전시 소속이고 또 히딩크 감독과 인연이 있는 협회 내부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의 의중에 따라서 아놀드 감독을 메인으로 미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놀드 감독으로 계속 몰고 가는 상황이 또 하나 나온 것은 전력강화위원회는 계속해서 국내 감독을 선호하고 있다, 국내 감독을 기울였다라는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과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감독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혜성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국내 감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여론의 압박을 이용했다라는 생각까지 나온 것이죠. 스포츠 경향의 보도에서도 전력강화위원회가 분명히 국내 감독을 우선시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협회 측에서 아놀드를 영순위 후보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이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포착된 것입니다. 6월 임시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박항서 감독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김도훈 감독이 선임된 것 역시 홍명보 감독이 다시금 대표팀 감독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당초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정식 A 대표팀 감독이 될 경우에는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게 될 유력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대로 그냥 김도훈 감독에게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길 경우에는 정식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옵션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 협회의 검은손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는 협회의 고위 인사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도훈 감독을 23세 이하 팀이 아닌 A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맡겨놓고 다시 외국인 감독을 찾고 만약에 김도훈 감독이 아주 잘한다면 또 김도훈 감독까지도 A 대표팀 정식 감독 후보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김도훈 감독이 이 제안을 받고 거절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이 추측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사실은 전력강화위원회가 다시금 국내 감독을 선호한다는 반응이 언론에 또 많이 나왔는데 김도훈 감독이 거절한 이후에도 이런 반응들을 더 확산시킨 것은 협회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것이다. 국내 감독 선임
결정적으로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인 시선을 확산시키고 정혜성 위원장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추정과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혜성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시마시 감독도 예산 문제로 무산이 됐는데 여전히 제한된 예산 안에서 외국인 감독 리스트를 추리다 보니까 이런 감독들을 선임하느니 선수단의 규율 문제는 물론이고 또 이미 감독으로 올림픽 동메달도 잃었고 비록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월드컵 본선을 경험했고 또 지금은 K리그 2연속 우승이라든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등 경기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성과를 낸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하게 된 겁니다. 왜냐? 좋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행하고 추천을 했겠지만 마시 감독보다 더 안 좋은 급의 감독을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감독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차선책을 해야 되느냐? 홍명보 감독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론과 팬들이 우려하는 전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럽 축구의 최상위 레벨에서 활동한 바가 있는 수석 코치를 외국인으로 선임해서 홍명보 감독이 감독을 맡되 외국인 코치들을 선임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추진이 되고 언급이 됐거든요. 하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보고하자 협회 고위층의 결사 반대 의견과 더불어서 4선 도전 과정에 여론을 우려한 정몽규 회장이 국내 감독 선임은 안 된다고 반려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은 1년의 사태에 대한 내막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정황과 내막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일을 이어받게 됐는데요. 이임생 기술이사 역시 정혜성 위원장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대한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군 리스트를 다시 평가하고 유럽 출장 이후에라도 이 두 명 포옙 감독이나 박은호 감독 외에도 더 좋은 후보를 접촉할 수 있다면 검토하고 협의하고 다시 플랜 B로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럽 출장 이후에 홍명보 감독도 만나보겠다라는 이임생 기술이사의 의중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MBC뿐 아니라 많은 매체들이 다녀와서 홍명보 감독을 만날 거다라고 협회의 관계자가 얘기를 했죠. 홍명보 감독을 만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또 한 번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에 흘렸다라는 의심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이 무산되는 이유가 더 좋은 외국인 감독의 선임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지금 울산의 현직 감독이니까 데려오는 것이 존중이 없는 것이다라거나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결국 본인이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이다라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협회의 고위층, 행정 파트의 고위층이 껄끄러워한다라는 이유로 무산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임생 기술이사가 중심을 잡고 현 시점에서 선임 가능한 최고의 감독과 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유럽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진 거스 포옙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이나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미 홍명보 감독보다 객관적 평가에서 후순위의 평가를 내린 인물들입니다. 외국인 감독을 정말 선임을 한다면 최소한 모든 평가에서 홍명보 감독을 능가하는 감독이 되어야만 홍명보 감독과 협상하지 않을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을 배제하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는 아직 홍명보 감독과 공식적으로는 물론 대면에서 협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 한준TV에서 소개한 대로 유로 2024 조별리그 탈락 후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세르비아 대표팀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직접 표명하고 협회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 역시 협의가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첼시에서 물러난 이후 무직 상태인 그레이엄 포터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과이와 칠레 대표팀을 이끌었던 에두아르도 베리소 감독, 그리고 지난 5월에 화상 면접만 진행하는 이후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 에르베 르나르 전 사우디 대표팀 감독 역시 여전히 한국 대표팀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대리인을 통해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선의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예산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감독 선임 결과가 잘못될 경우에는 결국 이임생 기술이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방패막이 화살바지가 되거나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만 비판론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내막이 드러난 협회의 고위 행정 직원들 역시 이제는 감독 선임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준TV도 공개적으로 좋은 외국인 감독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대리인들의 소식이 나올 때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더 좋은 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또 예산을 이유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예산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좋은 감독을 결과적으로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의 내부 개혁은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전무이사와 김판곤 위원장이 일하던 시절에 대한축구협회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운영됐고 또 안정적으로 시스템 구축해 갔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시기에 가장 크게 발전을 이뤘던 점들을 돌아본다면 이번에 대표팀 감독을 정말 잘 뽑아야 되지만 대표팀 감독을 잘 뽑는 작업
월드컵 이후에도 내부의 개혁과 리빌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국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재앙 같은 상황이 월드컵이라든지 다른 한국 축구의 전반에 이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 감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지켜보고 최신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